원위볼 요것도 활동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활동은 좀 어땠어요? 요 활동은? 제가 이 활동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볼 때 가장 후회되는 생기부 내용이었습니다. 아, 왜 후회됐어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안 된다고 했던 경기 일반고 학생의 학종 도전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고에서 내신 2점대로 5학종, 6학종 도전?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고에서 5학종 1교과의 도전에 실제 이 최초합한 학생의 실제 합격자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제 내신 등급부터 면접 후기, 합격자 실제 생기부 내용,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만의 합격 포인트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스포츠과학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또 주요하게 작용했는지 아이의 실제 생기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합격생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박수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먼저 제 입을 빌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총 패스를 들으며 일산에 있는 일반고에서 내신 2.5로 마무리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를 재취업하고 상명대학교 자유전공 예체능에 장학한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실제 우리 맨날 수업 들으러 오던 곳에 이렇게 합격생으로 오니까 좀 기분이 어때요? 매일 수업을 들으러 학원 같은 존재였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러 다시 오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신이 실제 2.5인데 서울시립대 학종에 합격했다고요? 지금 잘못 들었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내신이 2.5로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재취업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학종에 도전하게 됐어요? 그 계기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1학년 때부터 체육대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학을 가고자 많은 길을 찾아봤었는데 실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체육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 체대학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체대학종을 그때 가장 전문적으로 알고 있었던 체대학종 패스에 들어와서 1학년 때부터 관리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위에 그럼 체대학종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말렸을 것 같기도 해요. 좀 학교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 당시에? 당시 학교에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는 저밖에 없었고, 대부분 실기를 하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체육에 관해서 생기부를 채울 때 굉장히 의아해 하셨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에 일반고에서 학종 준비한다고 했을 때 많이 좀 반대하셨었어요? 네, 주위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흔하지 않은 학종이었고 또 학종 안에서도 예체능 분야에 있는 최대 학종이다 보니 많은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떳떳하게 합격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여기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합격의 주요 포인트. 도대체 2점대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합격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먼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고 학종 관리반에서 선생님들께서의 많은 케어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되게 좀 교과서적인 대답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러면 학교 생활 잘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진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근히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학생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학교 생활 잘하는 방법.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정말 기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 기본적인 태도를 지키고 또 기본적인 예의들을 지킨다는 것이 학교 생활을 가장 잘하는 꿀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맨 앞줄 그리고 교탁 앞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었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아니면 관련 책들을 여쭤보는 등의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그것이 저희 학교 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 가장 큰 꿀팁이었습니다. 네. 사실 좀 되게 면접 만점 받을 것 같은 학생의 답변이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기본적인 태도와 예의 범절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간단하잖아요. 밝게 인사 잘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못 지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뭔가 이렇게 졸고 자고 엎드려 있고 또 다른 수업에 그런 문제를 풀고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본 교과목 국어나 수학, 영어뿐만 아니라 미술, 체육 그리고 기가 같은 부가적인 과목들에서도 한
한 번도 자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모두 다 자고 있을 때 저 혼자 수업을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또 그런 태도들이 모여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으며 생기부를 채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에 대한 생기부를 많이 채우면서 전교의 모든 선생님들께서 제가 최대 학점을 준비하는 걸 알게 되셨고, 이제 체육이 지겹지 않냐? 라는 등의 말을 들을 정도로 체육에 대한 많은 어필을 했기 때문에 생기부가 더 잘 채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히 말해 체육에 미쳐 있었던 학생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정말 이제 체육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하나씩 건드려도 사실은 3학년이 모자라요. 그렇죠? 일단 우리 되게 모범적인 학생으로 최대 학종을 할 만한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 생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지효 학생처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종관리반 안에서 도대체 어떤 도움을 받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챙길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학종관리반에서 약 3년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생기부 관리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도 해주시고 저희 동기부여도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생기부에 대한 것도 주제도 추천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심화 연구들까지 이끌어가 주시면서 저희 생기부를 매끄럽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면접 준비할 때 그리고 원서 작성을 할 때 멘탈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패스 매니저 선생님들 그리고 주장조 선생님께서 제 멘탈 관리를 잘 해주셔서 잘 해주셨습니다. 네, 울컥한 거 아니죠? 아니. 좋습니다. 사실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저희 학종패스에서 우리 학종관리 학생으로서 함께를 해줬었는데, 그러면서 참 우리 지호를 보면서 되게 좀 성실한 학생이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처럼 체육에 미쳐있는 친구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좀 학종관리반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점이나 아니면 정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내가 좀 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향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방향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주요 비결은 1학년 때부터 학종패스를 만났던 것이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종관리반에서 일단은 이런 학생이었는데, 우리 지호 학생이 사실은 제가 내신 등급을 알고 있어요. 정확한 내신 등급을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알고 있는데 좀 꽤나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내신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내신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저희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매니저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 높은 목표를 잡게 되었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성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할 때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목표를 낮추거나 아니면 너의 점수를 올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돼서 목표는 낮추지 않고 저의 성적을 올리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학종패스를 3년 동안 하다 보니 점점 할수록 선생님들께서 생기부 관련한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수행평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맡아주시다 보니 그런 생기부 관련한 것들에서 시간을 많이 아껴서 내신 공부할 때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성적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답변 너무 잘해주신 친구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관리반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심각한 일구나 하면서 봤는데 보통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저 진짜 갈 수 있는 거 맞아요? 학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극구 반대하고 최대 학종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거 우리 또 실제 이렇게 합격생이 여기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생활기록부가 정말 크죠. 네, 그래서 실제 합격생의 생활기록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유익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합격생 생활기록부를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합격생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도대체 이 생활기록부 안에서 어떻게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에 합격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생기부 공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출결. 출결 깔끔하네요. 네, 출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질병지각은 혹시 어떤 일로? 1학년 때는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느라 질병지각이 하나 찍혔고, 2학년 때는 학교를 가던 중에 차가 멈춰가지고 질병지각으로 늦게 됐습니다. 네, 다행히 또 질병 쪽으로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쭉 내려보면 사실은 지금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이 도대체 합격할 만한 생활기록부였는지, 시립대 스포츠과학관에서 좀 좋게 볼 만한 내용들이었는지를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자율활동 보시면 부회장을 거의 뭐 1년 내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부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패스 매니저 선생님께서 저에게 회장이나 부회장을 하면 선생님들께 눈에 더 잘 띌 수 있고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챙겨주신다라고 하셔서 저는 3년 동안 6번 학교 임원을 했었습니다. 와, 3년 동안 6번을. 야,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친구들이 또 리더십이 좋아서 시립대학교나 이런 학교들에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아이를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동아리 활동 지나서 진로 활동 보게 되면 우리 요거 책 많이 읽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특히나 좀 많이 읽는 것 같은데 스포츠 에이전트 천사인가 악마인가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요것도 궁금한데 이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때 제가 1학년 때는 스포츠 산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과학이나 산업, 교육 아니면 사회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방면에서 펼쳐놓고 스포츠에 대해서 생기부를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을 때가 2학기 말쯤이었는데 그때 저희 매니저 선생님께서 제가 산업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가고 있다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제가 처음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과는 우리 과학과 산업이 또 반반 들어가는 학과로 합격생들도 그런 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맞춰서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나 스포츠 산업에 처음 관심 생겼을 때 읽게 되었다라고 동기도 아주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영화를 본 후에 마케터로서의 긍정적 영향을 주고 싶다고 또 뭔가 후속 탐구 비슷하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때도 역시나 회장했고요. 밑에도 주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좀 넘어가 보고 우리 독서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2학년 진로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뉴스포츠 플로 트래킹을 주제로 선정해서 관련 내용을 탐구함. 이건 도대체 뭐죠? 제가 1학년 때 플로깅에 대해서 PPT 제작을 하고 또 친구들과 같이 토론해보는 내용의 생기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매니저쌤이 플로 트래킹으로 뉴스포츠를 관련해서 탐구를 해보면 좀 심화 연구가 되고 또 생기부 내용이 깊어질 것 같다고 주제 추천을 해주셔서 뉴스포츠 플로 트래킹이라는 주제를 갖고 생기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가 제가 3년 동안 생기부를 작성하면서 가장 애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애정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어지는 생기부 내용이었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생기부 내용을 평가할 때 되게 신박한 주제라고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가장 애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3학년 생기부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율교육과정에. 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후속 탐구로서 심화 탐구를 잘 진행했던 활동으로 좀 보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밑으로 쭉 내려보면 창체 밑에 봉사활동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가 누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면 누계 시간이 16시간, 21시간, 31시간에서 도합 68시간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챙길 수 있었죠? 의도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챙겼던 건 아닌데 학교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 봉사활동 시간은 저절로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 제가 시립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봉사활동 시간이 가장 큰 합격 비결이 됐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께서도 학교생활을 할 때 봉사 시간을 잘 확인해 가면서 시간을 채우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학교생활 잘했더니 그냥 봉사가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었고 사실 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인재상이 있어요. 그쵸? 진리, 봉사, 창조, 진봉창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봉사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립대를 준비하신다면 꼭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쭉 내려보면 1학년 때 생활기록부에서 2학년 때 내신이 좀 많이 오른 것을 조금 이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세특 한번 보겠습니다. 세특에서도 1학년 거, 2학년 거 활동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쭉 넘겨보면 한국사 시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좋은 평가도 있고요. 확실히 우리 지우 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앉아 있었고 그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줬던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밑에 보시면 도서 사라진 일장기의 진실을 읽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누구죠? 손기정 선수. 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화분으로 가린 것을 잘했다고 평가함. 그렇죠. 가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기룡 기자가 일장기 말소시켜가지고 사진으로 게재한 그런 사건인데 여기 보시면 조선체육회
해산된 전후 우리 일본에서 또 만든 기관이 있고 한국에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잘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이렇게 진행했던 활동일까요? 저도 한국사 안에서도 체육이랑 연관지어서 생기부 내용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매니저쌤한테 배우고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매니저쌤이 한국사나 아니면 부가적으로도 말씀드리면 미술이나 체육 같은 것도 다 체육 내용으로 채우면 더 완벽한 생기부가 될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한국사에도 이런 체육의 내용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일장기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고 보고서도 썼었고 조선체육회에 대한 내용도 분석하며 선생님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런 생기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우 학생이 했던 것만큼 적혔어요? 아니요. 그게 조금 아쉽죠. 네, 제가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활동 자체는 좋았다. 네,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1학년 활동은 한 요 정도 보고요. 저희가 2학년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때 요건 좀 아쉽네요. 빠르게 넘기고 세특 안에 우리 2학년 독서 시간 보시면 또 우리 아까 우리 스포츠 에이전트 천사인가 악마인가 제외하고도 또 머니볼 요것도 활동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요거에 대한 활동은 좀 어땠어요? 요 활동은? 제가 이 활동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볼 때 가장 후회되는 생기부 내용이었습니다. 아, 왜 후회됐어요? 제가 먼저 머니볼이라는 내용 자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역할이 잘 부각되지 않는데 잘못 적게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생기부 내용 자체에서도 머니볼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이 뒤에 따라오게 돼서 이 내용을 면접 준비하면서 좀 지우고 싶었습니다. 아, 네. 사실 이렇게 좀 열심히 했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줄밖에 안 적혀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적히는 경우가 있으면 정말 빼고 싶어요. 그쵸?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잘한 활동 하나 꼽아볼까요? 혹시 기억 남는 활동 있어요? 네, 사회문화 시간 때 소득 불평등에 따른 스포츠 참여율 격차에 대해서 기사를 요거 맞죠, 요거. 네. 네. 선택해서 그때 그 당시에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고 있던 기능론과 갈등론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보고서로 작성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 자체의 주제는 매니저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추천한 주제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기사를 골라주셔서 그 기사를 바탕으로 저는 분석하고 저의 견해를 밝히는 보고서만 작성을 했었습니다. 자, 사회문화 시간에 그러면 소득 불평등에 따른 스포츠 참여율 격차에 따른 기사 선택해서 활동 진행하고 분석해서 또 추가 후속 탐구까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생활그룹부 내용이었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정말 열심히 1학년, 2학년 생활그룹부를 좀 채워주셨는데 사실은 3학년 생기부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우리 지우 학생이 했었던 생활그룹부 내용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생기부에 적히기 전에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쵸? 심화주제 발표 보고서 형식 1 이렇게 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지우 학생 이름도 적혀져 있고 희망진로 및 학과 전공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스포츠과학과. 그리고 체육학과, 네, 명확했던 진로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과학 2화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연관지어서 주제 선정하기 했는데 주제 우리 지우 학생 읽어주실까요? 근육세포의 작용 과정과 근육 재생의 과정. 네, 이 주제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 주제 자체는 학교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 1을 배울 때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생명과학 2를 연관지으는 심화 연구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스포츠과학과로 우리 지우 학생이 맨날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책도 추천받고 그리고 열심히 생활기록부를 또 챙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제가 또 나왔겠네요. 스포츠과학에 관련된.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들어진 생활기록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근육의 생화학적 기전과 작용 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 탐구 활동을 진행함. 근육세포와 소장세포 내 소기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운동 중 발생하는 근육 손상의 세포 수준에서의 재생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 정리 발표. 와, 되게 잘 적혀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전문서적 탐색을 통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서 스포츠 의학적 관점에서 운동 후 재활과 회복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 1을 배우면서 근육 자체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한테 알맞는 재활 방법을 추천해주고 거기에 대한 재활 방법을 직접 체육 시간에 적용해 보면서 친구들에게 직접 재활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과학 2에서 근육 세포를 배우면서 그때 알게 되었던 재활 과정 안에서 발생한 근육 세포의 작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와, 근데 이런 생활기록부 보면은 저라면 시립대학교에서 물어볼 것 같아요. 스포츠과학과에서.
네, 그래서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 운동 후 재활과 회복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이 와, 점을 이게 나왔어요. 네. 스포츠 의학적 관점에서 운동 후 재활과 회복 전략에 대한 소개. 그럼 답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어온 생기부 내용이었고 또 이런 생기부에 관련해서 체육 시간에도 작용해봤고 뭐 선수들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차이점을 줘서 회복 전략을 추천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스포츠과학과에서 원하는 내용과 방향으로 답변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주요하게 볼만한 합격 포인트들,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주요 학생이 뭐 학종 패스 안에 우리 매니저 쌤을 통해서 주제를 많이 추천받았다고 하는데 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뛰어났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채워져서 합격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합격자 모시고 우리 합격생 모시고 인터뷰 잘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합격 소감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많이 말렸었잖아요. 그쵸? 주위에서 많이 말렸었고 그런 어려운 도전이었던 만큼 값진 결과 얻어내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5학종을 쓸 때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고 저 스스로도 많은 도전이 필요했던 그런 원서 작성이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멘탈이 많이 무너졌고 또 힘든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주변에서 도와주셨던 매니저 쌤들 그리고 주장조 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왔던 이 학원에 제가 다시 합격 소감을 말하러 오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말 성실했던 학생이고 충분히 합격증 받아서 마땅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북콘서트도 참여해 주시잖아요. 네, 제가 북콘서트에 참여해서 스피커로서 또 후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콘서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거기서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합격한 경기 일반고 내신 2점대 학생의 합격자 인터뷰 진행해보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종관리반 그리고 완성반에서 주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면서 사실 학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학종관리반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또 3학년을 대상으로 학종관리반 새학기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댓글 및 더보기란에 학종관리반에 대한 신청 및 등록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실제 합격까지 이어지는 길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합격자 인터뷰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